자, 오늘은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제목으로 제3편을 이어갑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 뜨겁습니다. 이 상법 개정 논쟁은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싸움, 이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 상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기업하는 방식, 한국 자본주의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주목을 끄는데요. 특히 이번 3편에서는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한국 정권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유가증권시장을 흔히 코스피라고 부르고 또 좀 규모가 작은 기술주 회사들을 코스닥이라고 부르는데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한국거래소가 관장을 하고 있죠. 이 코스닥, 코스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한국 증시에만 가면 똑같은 기업도 다른 나라 증시에 있을 때보다는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이 한마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요. 정말 국제시장에 나가서 금융관계 학자들과 대담을 하다 보면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대목이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은 이미 흠결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MSCI, 이른바 모간 스탠리, 펀드들, 특히 패시브 펀드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MSCI의 국가펀드, 이런 데서 우리 국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선진국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실물 경제 지표, GDP라든지 무역 같은 거 보면 우리는 확연히 이미 선진국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바라볼 한국 증시는 여전히 이 후진국이다 말이죠.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보다도 한 등급이 낮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평가가 낮은가? 바로 그 대목과 관련해서 이소정 의원,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이 이소정 의원이 상법 개정을 발의를 하면서 국회에서 한 발언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소정 의원은 상법 개정 없이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한국에 상장하면 주가가 낮다. 자, 한국에 상장할 때 주가가 낮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한국에 투자하는 한국 사람들, 또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해서 제대로 돈을 못 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탈출하면 돼요. 이민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한국 증시가 비틀비틀하면요, 한국에 돈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한국에 투자하던 사람이 외국으로 돈을 빼면, 특히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변신을 해서 그 돈을 빼서 뉴욕 증시에 투자하면 달러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장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줄어듭니다. 또 외국인 투자 들어올 게 안 들어와도 외환 보유고 증가가 없고 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외환 위기 같은 데에 취약할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증권시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이자 부담 없는 증권 발행 자금을 좀 조달해서 한국 기업을 튼실하게 키우고 그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좀 반석 위에 올리자, 이런 취지 때문에 한국의 증권시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면 한국에 유상증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IPO, 유상증자가 아니라
신주 상장하기도 할 때 주가도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엔비디아라는 회사하고 삼성전자, 한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큰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돼 있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수십 배를 지금 주가가 더 확대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이게 10여 년 전에 액면 분할할 때, 그때 새로 시작할 때 주가가 삼성전자 주당 5,000원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5, 6,000원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삼성전자를 TSMC하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미 TSMC가 삼성전자보다 주총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넘사벽이 돼 버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에다가 또 TV 같은 가전제품,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TSMC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안 하고 오히려 파운드리, 남의 대행만 받아서 하는 파운드리 올인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MC가 삼성전자 주가를 조금 앞선 게 아니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앞서 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되는 한 한국 경제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소영 의원의 주장, 상법 개정은 재벌들을 어떤 징계하거나 어떤 기업의 경영을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받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 기업을 위한 것이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한국 주가를 올린다. 그것이 이른바 K-밸류업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상법 개정 없이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특히 이소정 의원은 LS의 구자은 회장을 정조준을 합니다. 보통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회사를 쪼개기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결정을 할 때 현재들은 주주들의 의견을 거의 물어보지 않거든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사실상 그대로 끝납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추인 절차를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 전체 주주의 과반의 출석에 과반 참석, 이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주식, 실제로는 25%의 지분의 동의만 얻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나머지 75%의 의견은 묵살이, 그 이익은 배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상법 382조 4항 제2호 단서 조항,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자, 이 대목, 그러니까 비록 그 현행 표결 방식으로는 의사가 표출이 되지 않았지만 전체 주주의 75%가 반대할 수도 있는 이런 제도는 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를테면 주식 쪼개기라든지 대규모 유상증자 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경우에는요, 오나 몇몇에게는 그 유상증자 폭탄이나 쪼개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수의 주주, 뭐 그것이 75%가 될 수도 있고 50%, 또 그 20%,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턱없이 이사들이 오나 개인을 위한다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 주주들 설득 노력을 훨씬 더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상법 개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겠고요. 바로 그럴 때 외국인 투자 자본들은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에서 어떤 자기들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 기습적으로 내려져도 아무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볼멘 소리, 이런 불만을 좀 해소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의 뭐 근본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대목에서 바로 이 상법 개정의 트리거가 된 LG화학 문제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라는 회사, 한때 배터리로서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배터리 캐점 오기 전에 배터리 말만 하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던 정말 엄청난 배터리 폭풍 질주의 시대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LG화학에 투자하신 분 중에서 저는 재미교포, 제가 미국서 특파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LG화학에 투자하면서 저한테 국제 전화로, 자, 한국 배터리가 세계 최고인데 나 배터리 믿고 LG화학에 투자하겠다.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에 대한 경제성은 자기들도 다 알고 있다. 다만 LG화학 경영진들이 주주들 이익에 충실해 줄 것이냐? 그 대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LG화학, LG하면 비교적 착한 기업의 상징. 그래서 LG의 이미지, LG는 결코 소비자들이나 주주들에게 배신하지 않는 매우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 여행을 와서 저를 원망을 합니다. 아니, 왜 그때 LG를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오판에 빠져들게 하고 주식 투자 폭망하게 만들었느냐? 당신 경제 전문가 맞냐? 아니면 당신 김대호 박사 내 친구 맞냐? 자, 이런 항변, 이런 힐난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정말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LG화학이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잘 되니까 배터리로 돈을 좀 벌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기업이 돈 벌겠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돈 버는 방법이 쪼개기 분할 상장의 물적 분할이었습니다. LG화학이 하던 사업부 중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워낙 잘 되니까 그것을 쪼개서 LG 엔솔이라는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도 좋아요. 그 경우에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다면 기존의 주주들한테 똑같은 비율로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회사를 분할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생기거나 특정 주주가 이익을 보거나 이런 사태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물적 분할을 해서 그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에게는 새로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게 배터리 위주의 회사란 말이죠. 그쪽에는 주식을 한 푼도 안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려졌는데 이것을 이사회가 독단으로 결정을 했죠. 근데 많은 주주들이 반대했습니다만은 다수의 주주들이 그 물적 분할이 뭔지 인적 분할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자기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잘 몰라요. 거기다가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서 계속 물적 분할을 해도 여러분은 피해가 없다. LG화학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서 반대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금 주총 제도가 그 주주 총회장까지 가야 되는데 전자투표가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 의사 표시 기회를 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카오 같은 회사는 제주도에서 주주총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까지 가지 않으면 표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주주의 의견이 다 표출됐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 점에서 새로 개정된 개정상법은 우선 이사회가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회가 결정하기 이전에 주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방식도 단순 과반수가 아닌 이를테면 앞으로 이것은 하위 시행령 같은 데서 또는 정관에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회사의 쪼개기, 분할 상장, 물적 분할 이런 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0%의 주주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별도로 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주주 의견을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 보자라는 것이지 만약에 압도적인 주주, 이를테면 LG화학의 배터리의 물적 분할 좋다. 이래서
100% 주주의 의견을 다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반대했던 20% 이분들이 LG화학의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느냐? 자, 이건 또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데 좀 더 역점이 두어져 있지 않겠느냐. 특히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좀 더 많이 오게 하는 촉매제. 또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요, 국장 떠나는 것은 IQ순이다, 지능순이다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장은 코스피 영어로 대한민국, 한국의 정권시장을 국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시, 뉴욕 정시를 미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 떠나고 미장으로 가는 것이 지능순이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한 얘기로 나와 있는 상황. 그런 면에서 미장에 갈 생각도 하지 않게 모두 다 국장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데에 이번 상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상법 개정 개편 시리즈는 4편으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